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두 편이 시작되네요. 평소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던 기초 강의를 온라인에서 모든 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주식 기초 강의 시리즈를 오늘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시고요. 수업료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노상 얘기를 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좋으면 알아서 누르시겠죠. 기초 강의 오늘은 프롤로그 편으로 주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 목적은 뭔지, 또 그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뭘 봐야 할지 네이버를 활용해서 주식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적,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의 모든 교육의 목적은 정보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보 매매 말고 본인이 스스로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전재산 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보 매매를 통해서 돈 번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모두 깡통계좌가 되는 것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누가 무슨 종목이 좋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알고 보고 투자하라는 차원에서 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은 준비 없이 기본도 없이 정보 매매하는 것부터 스탑.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요.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핵심은 항상 단순하고 간단한 데 있거든요. 간단한다고 깊이가 없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뭐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걸 간단하고 쉽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어차피 복잡하고 어려운 분석도 어차피 돌고 돌아서 단순함으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 주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입니다. 주가 형성부터 알아야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 형성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가는 앞으로, 과거가 아니고요.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지에 대한 예측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예측이 맞으면 주가가 그만큼 형성이 되고 그 예측이 틀리면 아래로 틀리면 어닝 쇼크라 그래서 떨어지고 위로 틀리면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어닝 시즌, 실적 시즌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컨센서스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얘기는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가는 운전과도 같아요. 우리 운전할 때 대부분의 시선은 앞으로 두고 있죠. 80%, 90%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백밀러와 룸밀러로 뒤를 살핍니다. 주가도 똑같습니다. 향후 컨센서스인 앞을 보고 8, 90%를 보고요. 옆에 보고 뒤에 보는 거는 과거의 실적, 과거의 이 회사가 어떻게 어떤 트랙을 탔는지, 어떤 트랙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가문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직장도 좋으면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큰 거니까요. 결국 교육의 목적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다이어트 시켜야죠. 그리고 그 핵심은 컨센서스에 있어요. 예상치. 증권사에서 발행된 애널리스트가 발행한 컨센서스의 합의, 그 종목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예측하거나 또 제시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긴 합니다. 물론 컨센서스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또 컨센서스가 맞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또 다른 기타 EPS까지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회사 사장님도 모르시고 회장님도 모르실 텐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컨센서스는 전망이죠.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 예상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더라.
그럼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그 예상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무조건 예상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종목이 좋아 보이고 그러면 안 되고 또 그 종목을 사도 안 되고 컨센서스가 나오면 그 예상치가 나오면 아 이건 리즈너블하다. 오케이 이 정도 컨센이면 그리고 내가 산업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이 정도는 가능하겠구나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 정도는 하고 나서 그 종목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인의 많은 돈을 집어넣으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네이버 금융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목적은 기초 강의라서 누구한테 무슨 종목이 좋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검증해 보기 위함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라도 하고 정보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네이버가 뭐 기능이 좋아져서 여기 보시면 저기 시커멓게 돼 있죠. 제가 모니터가 한 5개, 6개가 돼가지고 너무 하얗게 보면 눈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이게 요새 이런 기능이 있어요. 라이트 모드로 하면 이렇게 하얘지고 다크 모드로 하면 이렇게 검해지고 합니다. 저는 다크 모드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네이버는 누구나 들어오실 줄 아시죠?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네이버 금융을 치셔도 됩니다. 네이버 금융 이렇게 치셔서 금융 이렇게 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기 증권이라고 있어요. 뭐 증권을 누르고 들어오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제가 오늘 검색했던 종목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금융에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우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죠. 삼성전자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다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보실 줄 알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인 컨센서스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밑으로 좀 내리시면 이쪽 탭에서 종목 분석을 누르십시오. 종목 분석을 누르시고 종목 분석을 누르시면 또 탭이 나오죠. 여기서 컨센서스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내리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보시면 회색 부분 여기는 연도도 있지만 여기는 이미 재무제표가 클로징 된 것들이죠. 작년 것까지 해서 올해는 아직 클로징이 안 됐으니까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은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와요. 이 컨센서스, 이 E라고 써있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E라고 써있는 게 A는 실적이 이미 발표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는 최근, 여기 보시면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행한 추정치의 평균입니다. 평균. 추정치 합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회사 혹은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는 모든 증권사들이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20, 30개씩 나와요. 한 종목에. 그렇지만 굉장히 작은 종목, 뭐 속된 말로 개잡주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한 2천여 개가 되는 상장 종목 중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 300여 개 정도만 커버를 하지 나머지는 커버를 안 해요. 그럼 우리 지금 주린이가 무슨 말이냐면 주식의 어린이. 예, 그래서 주린이라고 하죠. 초보들을 요새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뭐 헬스의 어린이, 헬스의 초보, 헬스의 어린이 헬린이, 골프의 초보, 골프의 어린이 골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린이는 조금 뭐 발음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우리 주린이 분들은 최소한 컨센서스라도 나온 대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남 얘기 듣고요. 어디 이상한 종목 들어갔다가는 무조건 그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요. 그렇게 올라갈 종목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여기 컨센서스만 봐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입니다.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지금 이게 매출액이고요. 매출액이 YOY 전년 동기 대비를 얘기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EPS도 성장을 하고 BPS 퍼는 EPS가 성장하니까 퍼는 내려가고 ROE도 좋아지네요. 그죠? ROE도 좋아지고 PBR도 낮아지고 이게 다 모든 게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밴드 차트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추정치를 갖다가 이 밴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밴드의 기울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밴드의 기울기가 수평이다. 그러면 이 추정 EPS가 없거나 추정 EPS가 성장하지 않아서 수평인 거예요. 이 향후 전망이 어둡다. EPS가 내려가면 이것도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보시면 향후 전망이 좋으니까 EPS 밴드가 올라가게 돼 있고 현재 위치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정 주가가 이겁니다. 이거 파란 거 이게 수정 주가고요. 그냥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이 6.4배를 받고 있고요. 제일 상단이 17.6배를 주고 있네요. 지금은 상단 쪽에 붙어 있습니다. 중간이 10.1배랑 13.9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PBR은 잘 안 보는데 PBR도 이렇게 봐주세요. PBR도 이렇게 우상향 되면 좋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 밴드의 길이가 더 가파를수록 성장률이 좋은 겁니다. 밴드 길이가 수평이면 성장을 안 하는 거고 밴드 길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하향이면 역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작년 이게 한 9월달, 10월달 정도입니다. 작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 때 롯데케미칼과 네이버를 비교하면서 그때는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전망치가 우하향할 때였고요. 네이버는 급성장, 우상향 아주 급하게 올라갈 때였습니다. 지금 극명하게 대입되죠. 롯데케미칼은 굉장히 내려와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고 화학주들이 네이버는 이때 한 16만 원, 7만 원 할 때였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이걸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도 이건 과거 걸 갖고 왔지만 현재에서도 이렇게 퍼 PBR 밴드가 내려와서 향후 전망이 이 가격이 끊긴 때부터는 향후 전망입니다. 그죠? 향후 전망이 이렇게 롯데케미칼처럼 거의 수평이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네이버처럼 이렇게 가격이 지금 퍼 밴드에서 1, 2, 3, 4, 5에서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 컨센서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가파르죠. 그죠? 이 자료를 보시면 극명히 아실 수 있죠. 작년에 컨센서스가 이랬던 이런 밴드의 모습과 이런 밴드의 모습은 현재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네이버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그 이후로도 많이 버벅대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 밴드의 우상향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퍼든 PBR이든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 반등의 확률이 굉장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문가처럼 분석을 안 하셔도요. 네이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꿀팁이죠. 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수급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수급은 어디서 보시냐면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수급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 팔고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이 28일인데 삼성전자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또 많이 던졌네요. 여기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더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당일날 누르시면 당일날만 나오고 5일 바뀌죠? 20일, 60일 5일, 20일, 60일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더라도 수급을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좀 보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지금은 국내 증시로 들어와 있어요. 금융에서. 여기서 리서치로 들어가십니다. 리서치로 들어가시면 오늘자 혹은 뭐 어제자 리포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의 모든 리포트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FN 가이드라는 데서 유료로 보고 있지만 여기도 웬만한 자료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자 이렇게 리포트들을 찾으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리포트를 찾으시고 싶잖아요. 그럴 때 종목 분석 여기를 누르십니다. 이걸 누르시면 개별 종목이 다 나오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종목명을 누르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창이 나타날 때 여기서 삼성전자 찍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종목을 검색하면 우도 있고 일반도 있죠. 요걸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면 검색을 누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리포트만 이렇게 따로 다 모아져서 나와요. 아쉽게도 여기는 9월 18일자가 최신 거네요. 삼성전자 최신 것도 많지만 여기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보여주는 데라서 이렇게 무료로 보여주는 데는 이렇게 좀 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삼성전자 보시면 되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삼성전자 KF 투자증권에서 18일날 발행한 리포트네요. 이걸 누르시면 리포트 다운로드도 돼 있고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아무데나 누르시면 되고요. 얘를 한번 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삼성전자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예, 굉장히 제목을 재밌게 잡으셨네요. 네. TP가 뭐냐면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목표 주가라는 얘기고요. 8만 원으로 상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요거 기왕 보는 기회 볼게요. 삼성전자 올해 3쿼터는 지금 11조 영업이익이 11조라고 대부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웨이도 미국이 제재를 해주고 최근에 나온 중국의 반도체 회사 SMIC를 또 미국에서 제재를 해주고 삼성전자는 진짜 미국이 많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추정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숫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제목 정도는 봐주시고 투자를 하세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증권사에서 바이했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다고 해서 그게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저랑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뭐냐? 정보매매 하지 마시라. 정보매매를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또 그 회사의 컨센서스를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전문가들이 해놓은 게 있다. 어디에? 네이버 컨센서스에 있더라. 그래서 네이버 컨센서스를 보고 네이버 컨센서스의 밴드가 가파르고 네이버 컨센서스의 수치가 가파른 종목이 앞으로 상승 여지가 있다. 상승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정보 매매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간단하게나마 판단하세요. 물론 컨센서스를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컨센서스가 맞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컨센서스로 인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컨센서스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컨센서스를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